대한민국은 여행하기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일단 치안 문제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 밤늦은 시간도 안전합니다. 여기에는 도시의 밝기도 큰 작용을 할 텐데 한국의 밤과 미국 밤의 주도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밤도 밝으니 범죄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상점들이 밤에도 불을 밝히는 이유가 밖에서 가게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도둑을 예방한다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구글 맵입니다. 한국은 안보를 이유로 구글의 지도가 힘을 쓰지 못하는 몇 안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구글 맵 사용이 일상화된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많은 불편을 느낀답니다. 우리 같은 한국인은 외국에 살더라도 한국에 가면 네이버나 카카오를 잘 이용하기에 문제가 없는데 외국인은 정말 다른가 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구글 맵 사용에 익숙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하실 분은 반드시 이 구글 맵 사용도 익혀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글 맵을 이용하여 어떻게 계획을 짜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사용한 방법입니다. 7월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부부가 오셔서 같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목적지는 그랜드 캐년을 비롯한 캐니언과 라스베가스 일대를 다녀오기로 하고 일정은 3박 4일로 잡았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일단 구글 맵에 내가 갈 목적지를 입력하는 일입니다. 한눈에 목적지 전체를 표시하면 어디서부터 어떤 방향으로 시작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짧은 여정 중 같은 길을 중복해서 지나가는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더 많은 곳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컴퓨터에서 하겠습니다. 구글닷컴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위에 점 9개 아이콘을 누릅니다. 구글 지도 메뉴를 선택합니다. 왼쪽 메뉴 중 저장됨 세이브드를 누릅니다. 플러스 새 목록을 눌러 새 이름으로 여행을 등록합니다. 협곡 플러스 라스베가스 여행이라 제목을 붙이고 만들기를 누릅니다. 장소 추가를 누르고 방문할 목적지를 추가합니다. 그랜드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엔털로프 캐니언 이렇게 4군데를 입력했습니다. 이전 버튼을 눌러 앞으로 빠져나오면 이 4곳이 지도에 표시됩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표시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위치가 표시되니 어떤 방향으로 돌아야 할지 감이 잡힐 것입니다. 일단 첫날 숙소는 라스베가스 MGM 호텔로 잡았습니다. 3일째도 라스베가스의 호텔에 묵어 라스베가스 야경 및 근처 후버댐 등을 돌아보고 LA 오는 길에 데스밸리 초입에 온천을 들렀다가 오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여름이 아니라면 첫날 라스베가스 야경을 구경하고 3일째 숙박은 데스밸리 근처를 잡아도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3일 밤 숙박을 라스베가스로 정했습니다. 이 여행의 시작은 LA 국제공항에서부터입니다. 다시 구글 맵을 돌아와 목적지가 한눈에 보이면 그곳에 LAX 공항과 MGM 호텔을 추가합니다. 추가 방법은 지도 검색 돋보기를 눌러 LAX를 입력합니다. 검색된 지도가 나오면 저장을 누르고 저장됨에서 우리가 만든 캐년 플러스 라스베가스를 선택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호텔도 추가합니다. 이제 LAX 공항에서 호텔과 방문할 캐년이 한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LAX에서 호텔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지도에서 호텔을 선택합니다. 경로를 누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곳을 LAX 그림을 선택합니다. 혹은 아래에 검색한 부분이 나올 텐데 거기서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해보니 4시간 22분이 나왔습니다. 이때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가다가 식사나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또 화장실도 들리기도 할 터이니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은 더 잡으셔야 합니다. 공항 도착 시간과 호텔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았으니 첫날 일정을 시간에 맞춰 잘 잡으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캐년 여행을 어떤 방향으로 시작해야 하는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4개의 캐년 중 가장 중요한 곳은 그랜드 캐년입니다. 즉 이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곳을 하루에 묶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왼쪽 자이언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묵는 호텔에서 자이언까지 걸리는 시간은 자이언 캐니언을 선택합니다. 경로를 누르고 출발지는 호텔을 누르면 목적지까지 거리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 15분 157마일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다시 브라이스 캐니언을 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 상황에서 목적지 추가를 누릅니다.
목적지로 브라이스 캐니언 마크를 누르면 되는데 265마일 4시간 3분이 나왔습니다. 이건 자이언에서 브라이스까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브라이스까지의 시간입니다. 즉 자이언에서 브라이스까지는 4시간 3분에서 2시간 15분을 빼야 합니다. 즉 1시간 48분이 걸린다는 것이니 유의하십시오. 같은 방법으로 엔털로프까지 추가합니다. 총 6시간 48분입니다. 여기에 각 캐년에서 머무는 시간을 더하면 오늘 걸리는 시간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둘째 날 머물 곳을 알아봐야 합니다. 저는 엑스피디어라는 사이트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엔털로프 캐니언을 넣고 날짜와 인원을 넣으면 됩니다. 만일 운전도 힘들고 또 무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곳에서 숙박하면 됩니다. 그러나 운전도 괜찮고 그랜드 캐니언까지 2시간 정도 더 운전할 수 있다면 숙소를 그랜드 캐니언 근처에서 잡아도 될 것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충분히 즐기고 라스베가스로 오는 길에 후버댐을 들리면 됩니다. 3일째 숙박은 라스베가스 혹은 데스밸리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데스밸리를 들린다면 이 여행은 잘못 계획된 것입니다. 첫날 라스베가스는 맞지만 반대 방향 즉 그랜드 캐니언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갈 곳, 가능한 곳 전부를 지도에 띄워놓고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글로 읽으면 이해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의를 들으면 확실히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의 참여를 종용하는 것입니다. 여행의 가장 기본은 갈 곳을 한눈에 지도에 표시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 목사님이 신방을 다닐 때도 이런 방법으로 순서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책을 배달할 때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난 116호에서 다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